안녕하세요. 딸깍세무 김태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토지 수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토지 수용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절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인데요. 일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로 취득하는 게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용이라고 하는 절차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인 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강제적인 절차인 만큼 그만큼의 세금 혜택도 있고 관련된 혜택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관련 공익사업 시행이나 특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수용 관련 절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한 저희도 이런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금 관련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수용에 대한 절차는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업 인정, 그다음에 수용 재결, 그다음에 이의신청, 행정소송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절차는 수용 재결 절차. 수용 재결이라는 절차 자체가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인 만큼 우리가 사실 그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응하지 않게 됐을 때는 이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시는데, 이런 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상금이 조금씩 변동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용 재결 절차 단계나 혹은 협의 절차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수용 재결 세금 감면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감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지 수용 관련해가지고 세금 감면은 조특법 77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가져가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비과세적인 측면을 많이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이 현행 세법상에는 비과세적인 측면은 없고, 다만 그와 관련해가지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좀 되시거든요. 이런 감면 혜택이 보통은 이제 현금으로 받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납부하는 양도세 15%가 감면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다만 이 15% 감면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감면되는 금액의 20%는 농특세로 또 납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현금 보상 말고도 대토 보상이나 혹은 채권 보상이 가능하신데, 일반적으로 채권 보상은 최대 5년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감면 혜택도 우리가 늦게 돈을 받아가는 만큼 최대 45%까지 감면이 가능하신데, 이러한 감면이 무작정 다 해주는 게 아니라 1년에 1억, 최대 5년간의 2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세 기간을 잘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농지라고 수용 감면 절차나 물론 이제 수용 절차 대상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게 없지만, 많은 분들이 농지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감면 혜택들이 있거든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시면서 직접 경작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 혜택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서류적인 절차 부분들이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연간 1년 1억 원에서 5년간 최대 2억 원 한도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 혜택도 꼭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용 감면 혜택과 이 자경 감면 혜택이 동시에 충족이 되냐라는 게 또 쟁점인데, 다행히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조특법상 이제 감면 한도가 1년에 2억, 5년간에 3억 원 한도로 해가지고 수용 감면과 조특법에 따른 자경 감면에 중복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밖에도 토지와 관련된 세금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요. 특히 이제 비과면 토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경 감면이나 혹은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비과면 토지 판단,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수용을 받기 위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절대 전략을 짜볼 수 있는지가 또 쟁점이 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의 기본은 나누기거든요. 우리는 나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이 여러 명이 갖고 있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보통 수용 전에 증여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혹은 가족 간의 매도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절세를 진행하게 되세요. 가족 간에 증여를 하게 된다고 하시면 이제 이월 과세라는 규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은 경우들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수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서 2년 이전에만 증여를 받아주신다고 하시면 수용 감면에 따른 혜택도 감면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활용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우리가 언제 수용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런 감면 혜택도 꾸준하게 다 챙겨가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가 절세적인 측면에서 미리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이 갖고 있으신 경우에도 절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나시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에서 45%의 양도소득세가 나오시는데 법인이 이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최대 이제 9에서 19% 혹은 그 이상의 세율이 나오긴 하시지만 개인과 법인 간의 그 세율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개인으로 가지고 갈지 법인이 가지고 갈지 혹은 우리가 세감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수용 절차를 대비한다고 하시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서류가 필요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련 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취득계약서, 그다음에 이 해당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서 혹은 법무사님에 대한 법무사 비용, 그다음에 중개사님이 있다고 하시면 중개사 비용, 그리고 저희 세무사 신고 비용도 필수 비용으로 빠질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다른 감면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자경 감면, 특히 관련해가지고는 농지 직불금 수령 내역이나 아니면 농업 경영체 등록 이런 내역 같은 것들을 충분히 챙겨주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새 감면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은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딸깍스무 김태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